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의 소식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상주톡입니다. 경북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벼 해충이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피해 발생 우려 지역의 공동방제에 나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벼 먹노린재가 발생한 모서면 일대의 예찰 결과 제곱미터당 평균 5마리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경 벼 명노린재가 번져 쌀 수확량과 품질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발생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서면 일대에 공동방제비를 편성해 이날 26헥타르에 대해 방제했으며 또 벼 먹노린재는 지난해에도 상주시 공성면 초우리와 모서면 산악지역 논에 심각한 피해를 줘 76.6헥타르의 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출수기 이후에는 벼 먹노린재를 특성상 방제가 어렵고 방제 효과가 낮아지게 됩니다. 올해와 같이 고온 건조한 기후가 지속될 경우 벼 먹노린재 예찰을 통해 발생 초기나 약춘기인 7월 중순경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 지역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나노, 중국 기업 덕창환보, 그리고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설비 공장 설립 MOU를 체결했습니다. 6.25 전쟁 제69주년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교통안전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배기가스 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미세먼지 저감 설비 생산 공장 유치를 통해 상주 청리 일반산업단지를 환경기술 분야 허브로 만들 계획인데요.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상주시 청리 일반산업단지 내 나노 본사에서 전우원 경북도 경제부지사, 황천모 상주시장, 나노 신동우 회장, 중국 덕창환보 진멍 동사장 등 상주시의회 의장과 도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설비 공장 설립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 협약은 중국 저장성 사오싱에 위치한 중국 덕창환보와 상주 청리면에 본사를 둔 나노가 합작해 2021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설비 공장 등을 설립하고 30여 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합작 투자로 두 회사는 2021년까지 배기가스 내 황산화물 저감, 먼지 저감, 질소산화물 저감 공장을 신축하고 생산 제품을 중소형 산업시설 및 국내 발전소 등에 납품하고 해외에도 수출할 계획입니다. 중국 덕창환보는 저장성 사오싱 푸장신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 사오싱시 업계 100강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2017년 2월 상해 거래소에 상장되는 등 자산 2,408억 원, 2018년 연말 기준 1,200억 원의 매출과 종업원 910명을 두고 있는 환경 관련 우량 기업입니다. 앞으로 신규 일자리 30여 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뛰어난 기술력과 역량을 가진 두 기업이 큰 성공을 거두길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상주시 실내체육관에서 조국 수호와 자유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굳건한 안보 의지를 다지기 위해 6.25 전쟁 제69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상주시 지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황천모 상주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 6.25 참전용사와 보훈가족,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투철한 국가관으로 호국 정신을 선양한 보훈 대상자 6명에 대한 표창과 함께 기념사, 격려사, 6.25 노래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자라나는 전후 세대들에게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국민들에겐 안보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 동족상잔의 비극인 그날의 아픈 기억을 상기하면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기반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경찰서는 18일 경찰서 중회의실에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상주를 만들기 위해 민관경이 참여하는 교통안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시청, 소방서,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0개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방안과 교통사망사고 예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교통안전협의체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부응하고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해지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교통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고 한 단계 성숙해지는 교통 문화가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조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가락으로 옛 선비들의 멋과 가풍, 그리고 민족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대한시조협회 상주시 지회 주관으로 제28회 상주 전국 시조 경창대회가 상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전국 시조인 106팀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개회식은 개회선언, 대회사, 환영사, 축사, 지회장 인사말, 심사위원 소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조내원 사랑나눔 봉사단의 식전 공연이 펼쳐지고 이영옥 회장과 회원들이 우시조를 시창해 참가자 및 대회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을부 평시조와 갑부 사설시조, 특부 명인부, 국창부 대상부, 합창부 등 7개 분야로 나눠 개최됐습니다. 대상부 장원은 경남 함양군에서 참가한 도태옥 씨가 도지사상의 영광을 안았고 차상에는 충남 예산군에서 참가한 유도현 학생, 국창부 장원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참가한 이인숙 씨가 각각 상주시장상을 차지했습니다. 상주 전국 시조 경창대회가 우수한 명창 발굴을 통해 전통 시조창의 보급과 계승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하며 시조를 격조 높은 문화예술로 승화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천모 상주시장과 전국 공공운수 노동조합 장현석 상주시 공무직 지부장은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단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지부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었으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20일 제1차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총 108개 조 201개 항에 대한 합의를 위해 5개월간의 기간 동안 한 차례의 본교섭과 4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정년 퇴직자에 대한 특별 위로휴가, 업무상 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조합 간부 근로면제 제도 시행, 유연근무 허용,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유로운 조합활동 보장 등입니다. 이번 단체 협약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으로 시민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경 상주시 향후회에서는 상주시립 노인요양병원을 찾아 고향 방문 봉사활동 및 행복 전진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박두석 회장과 회원 40여 명은 이날 행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상주문화원 한국무용단의 전통민요와 한국무용,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의 색소폰 연주, 아코디언과 하모니카 연주, 지역 출신 가수 김민희 씨와 송채한 씨의 노래로 행사의 백미를 이뤘습니다. 또 재경 향후회 임원진의 가요재능 기부, 모두가 하나 된 합창과 율동이 예정된 공연 시간을 40분이나 훌쩍 넘길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박두석 재경 상주시 향후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평생 고향을 지키며 고향의 향토 문화를 가꾸어온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어르신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위해 자주 위문 방문을 약조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이어 재경 향후 회원들은 성주봉 휴양림에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자 국회의원, 남영숙 도의원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대경 상주시 향후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향 사랑의 마음과 열정을 바탕으로 향토 발전과 향후들의 화합, 상주인의 긍지를 고향하는 일에 보다 많은 노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주톡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